지금 다 말씀 다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옛 어르신들이 잘 먹고 잘 주무시면 몸이 좋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 드시는 것들, 음식 먹는 것들이 밥이 보약이고 잠이 보약이 되는데 이 밥을 드시는 것들을 잘 흡수가 못하면 그 음식이 흡수가 안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몸에서 음식 흡수가 잘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장내 세균총이 유익균과 유해균이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밸런스를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항생제를 지나치게 많이 쓴다거나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면 유익균의 수는 확 줄어들고 유해균이 늘어나면서 장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면 장염 같은 증상들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에 음식 조절 같은 것들을 좀 더 신경 써서 아까 우리 이만석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밀가루나 매운 거, 짠 거, 자극적인 음식들, 담을 만든 음식들은 좀 피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게 잠을 잘 못 주무시면 그러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자꾸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마치 우리 카페인을 너무 과다 섭취하면 네.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면서 원장님 불안해요, 초조해요, 밤에 꿈을 많이 꾸고 잠을 잘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치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생기시는데 한약적으로 봤을 때 항상 아랫배는 따뜻하고 가슴 위쪽은 시원해야 되는데 아랫배는 자꾸 차지면서 면역력은 더 떨어지고 가슴 위쪽으로는 자꾸 열이 올라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는 이 수승화강이라고 하는 면역 치료들 또 뭐 약침을 이용해서도 응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약침 치료라든가 또는 아랫배를 대표주는 뜸이라든가 또는 음식들 중에서 조절 잘 하시고 그 음식 조절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황만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약 처방을 전문가를 통해서 잘 처방 받으셔서 드신다면 좋으실 것 같은데 저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우선 섭생, 음식을 먹고 생활하는 잠을 잘 주무시고 그다음에 잘 드시고 흡수를 잘하는 게 무엇보다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한의원에 산모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문제가 되는 것들이 참 뭐냐면 이 용역과다 이제 아기를 놓으시면서 많이 기운도 쏟아내고 피도 많이 쏟아내고 하는데 보충되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기를 놓으신 산모분들이 당연히 뭐 모유 수유를 하든 우유를 먹이든 밤에 잘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아기를 키우시다 보니까 처음 이게 키우시다 보면 아기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기 정말 밥 제대로 잘 차려가지고 드실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다고 맨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자꾸 거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냥 시간이 없으면 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빵이나 이런 걸로 끼니를 때운다거나 하시고 잠은 못 주무시고 근데 자꾸 모유 수유를 한다거나 몸은 계속 피곤해지다 보면 이 산모들이 아기를 놓고 나서 어지럼증도 심해지실 수 있고 불면증도 오실 수가 있고 자꾸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모발이 자꾸 탈모증이 생기실 수도 있고 더 심해지시는 분들은 원래 어르신들이 오는 질환들 중에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오는 대표적인 질환들이 대상포진이나 구안화사인데요. 이런 아기 놓은 산모들이 나이가 30대, 뭐 40대 이러신 분들도 대상포진이 오게 됩니다. 이 대상포진이 온다는 건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된 아주 면역력이 나쁜 면역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산모분들은 반드시 제가 최대한 낮에라도 아기가 잘 때 조금씩이라도 쪽잠을 좀 주무십시오. 잠을 자는 시간을 무조건 확보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든 간에 시간을 내서라도 자기 음식들 대표적으로 콩류라든가 기름기 없는 고기, 생선 이런 단백질 보충들을 많이 해주시고 식이섬유들을 많이 드셔서 혈액량을 늘려주는 것들을 해주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음식 먹는 것들, 생활하는 것들 잘 해주시고 그러면서도 안 된다 그러면 전문가의 처방을 받아서 한약들을 좀 복용해 주시면 그 대표적으로 산후보약을 드시는 이유가 그렇게 회복이 안 되면 이제 산후풍으로 오는 그런 증상들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산모들은 조금 음식 드시는 거, 생활하는 거 잘 해보시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한약 처방 같은 것들을 좀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좀 치료에 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두 아나운서분께서 대화를 하시는 와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하면 뭐 감기 몸살이라든가 뭔가 조금 뭐 병치를 잘 한다라든가 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한약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아니면 그냥 한약과 관계없는 의학적인 그냥 우리 몸을 전체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장이 면역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종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비유하면 일종의 뿌리와 같은 것인데요. 그 외부에서 우리 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영양소가 흡수되는 곳이 바로 장인데, 그 장에서 잘 흡수 못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 또는 뭐 다른 외부의 독소들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질환이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무언가 잘 투과되는 형태, 그러니까 영양분을 잘 흡수시켜 놓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무언가 큰 덩어리들 또는 뭐 병균이라든가 입자가 굵은 어떤 다른 것들은 걸러내주거나, 혹은 또 일부 들어온 것들은 안에 있는 그 우리가 말하는 어떤 백혈구라든가 면역 세포들이 그거를 또 죽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야만 건강한 형태의 장이 될 수 있고, 그래야만 몸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면역계의 가장 기본은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점점 날이 갈수록 이제 그 음식들이 뭐 튀김이라든가 조금 뭔가 인스턴트 식품 등등 뭔가 그 장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음식들이 점점 발달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점점 장에 있는 서식하고 있는 장내 미생물의 어떤 균형이라든가 세균총의 안정화 같은 것들이 저해되는 시대를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점점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막 자체도 많이 좀 이제 그 틀어지거나 뭐 염증 생기는 형태로 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뭔가 외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뭐 어떤 그런 세균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역 세포들 또는 백혈 같은 것들이 죽어들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장에 해당되는 부분에 그 일종의 육모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걸러내줘야 되는데 자꾸 이것들이 이제 손상이 되면 투과성이 커지기 때문에 굵은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이제 뭐 큰 세균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화 안 된 입자의 굵은 덩어리 음식들이 들어온다라든가. 그러면 또 몸 안에서는 이것이 대혼란에 빠지면서 면역계 폭주가 일어난다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면역 질환의 시작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런 의학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의 어떤 건강이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1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장을 건강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다음 또 다른 것들 좀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채소와 과일 같은 것을 많이 드시는 건데요. 식이섬유 많이. 네네, 그렇죠, 그렇죠. 하나 좀 더 덧붙이면 그 채소와 과일 같은 것들을 그냥 처음에는 그냥 건강한 자연산의 유기농 이런 것들 많이 드시는 게 좋긴 합니다만은, 장에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채소를 많이 드시되 삶은 것들을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으로 되어 있는 야채들 자체가 또 약간의 독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무슨 질병이 있거나 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게 좀 낫죠. 아까 했던 말씀 조금 더 덧붙이면, 황만기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면역계가 떨어지면 그 면역계가 떨어지는 것만으로 몸에 힘이 빠지는 것처럼 몸이 약한 형태의 어떤 상태가 됩니다. 항상 잦은 감기에 시달린다라든가 아니면 뭐 무슨 장염이 잘 생긴다라든가 설사나 변비가 많이 오는 것처럼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단계 좀 더 지나가게 되면 몸에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좀 면역계가 과잉으로 막 조금 민감해진 상태가 되는데, 이게 이제 과잉 면역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주로 이제 알러지 질환들이죠. 뭐 비염이라든가 아토피라든가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더 심해지면 이제 크론병 같은, 아까 조현영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가면역 질환에 빠져서 내 몸의 세포를 내가 공격하는 상태에 빠지는 게 면역계의 3단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음식들 중에서도 그 크론병이라든가 뭔가 조금 내 몸에서 장이 어떤 식으로든가 투과력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뭐 혼잡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되면 채소를 드신다고 하시더라도 삶은 야채를 드시는 게 좀 좋고요. 조금 기본적인 단계라고 하면 그냥 건강한 야채를 드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만 되면 생야채를 드시면서 그냥 단순 섬유질만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효소 상태들도 다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소화 효소도 좀 더 높아지게 되고 조금 더 이제 그 장 자체의 건강성을 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그런 단순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생야채 또는 뭐 그냥 섬유질이라든가 과일 말고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의약품에 오남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항생제라든가 여러 가지 뭐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같은 것들을 전문의의 진단 하에서 어쩔 수 없이 드시는 것 말고는 또 요새 워낙에 또 섭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 보니까 우선은 그냥 아프니까 막 섭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장에 있는 어떤 염증이 좀 더 가중시켜진다라든가 투과율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더 안 좋은
또 병균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오히려 더 들어올 수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밀가루,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밀가루 음식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것이 글루텐은 또 이제 장 점막 상태를 또 줄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는데 몇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섬유질이라든가 또 뭐 야채들 그다음에 뭐 항생제라든가 이런 것들 좀 줄여들고 그리고 밀가루 같은 거 줄이는 정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 예. 그 나머지 또 한약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은 다른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그 감기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컨디션 저하로 인한 갖은 뭐 그런 콧물이라든가 뭐 네. 기침 이런 등등에 해당되는 형태의 기본적인 면역력 저하, 그러니까 주로 감기죠. 이런 형태의 패턴에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계절이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웠다가 추워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더울 때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온도의 항상성을 위해서 땀구멍을 열어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땀도 더 많이 나게 되고 어떻게든지 간에 조금 안에 있는 열을 식힐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가장 이렇게 몇 개월 정도 해오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제 아침이라든가 저녁 때 되면 쌀쌀하게 되는 아주 많이 이제 오늘도 이제 아침이라든가 어제도 보면 그렇고 한 18도 정도로 매우 서울 같은 경우에 좀 추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감기가 가장 잘 걸리기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좀 낮에는 더울지 모르겠지만은 아침이라든가 저녁을 위해서 얇은 가디건 같은 거 또는 뭐 얇은 스카프라든가 얇은 어떤 그런 살짝 덮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조금 특히 여자분들 가지고 다니실 수 있으시면 체온의 보호를 또는 뭐 더울 때는 그냥 그걸 벗어 던지면 되니까 체온을 유지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타이밍부터는 차를 드실 때 덥더라도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는 따뜻한 차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속의 온도는 이미 벌써 차지기 시작할 타이밍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속은 더운 여름에는 그렇게 하긴 했지만 이제 아직은 이제 환절기처럼 돼서 낮에는 더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드시는 음료만큼은 조금 이제 따뜻한 걸 드시는 걸로 하시는 것이 환절기에 감기 예방에 조금 더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면역력이라고 하면 력이라는 말 때문에 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때 힘이라고 하면 어떤 주체가 돼서 내 몸에 병균이라든지 병이 생겼을 때 막아준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한의학적으로 면역력이라는 것은 특정한 어떤 힘이 아니라 몸에 불편한 것을 채워주고 넘쳐나는 것은 깎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약이라고 할 때 우리가 면역력 떨어지기 전에 보약 한 제 먹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채워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족한 것은 채워주지만 넘쳐나는 것은 깎아줘서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황만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잉 면역, 면역력 저하에서 결국 이어지는 것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질병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특정한 원인들이 있어서 그거에 질병이 생겼는데 요즘 특정한 원인에 의해 병이 생기는 것이 드물고 오히려 면역력이 과잉돼서 내가 내 몸을 공격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병들을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류머티스라든지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또 이제 피부 쪽으로는 뭐 아토피성 피부염, 건선 등이 있고요. 다른 것으로는 뭐 쇼그렌 증후군, 베체트병 등을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부랑 직접 닿아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물질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면역력이 저하가 돼서 생기는 질환과 면역력이 너무 과잉돼서 생기는 질환 나눠볼 수 있고요. 면역력이 저하돼서 생기는 질환 중에는 한포진이라고 사실 지금 계절보다는 조금 더 더웠던 몇 달 전에 많이 생겼던 질환인데요. 한포진은 땀구멍 주변에 작은 수포들이 여러 개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작가님도 이 병을 앓는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한포진 같은 경우는 쉽게 증상이 완화되기보다는 나아졌다 심해졌다를 반복하게 되고요. 또 한포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컨디션이 좋아지면 바로 나아졌다가 뭐 좀만 더 피곤하다든지 약을 좀 많이 먹었다든지 과로를 하게 되면 바로 생깁니다. 반대로 면역력이 과잉돼서 생길 때는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건선 등을 들 수 있고요. 아토피성 피부염과 건선 같은 경우는 진물이라든지 가려움증, 닦지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들은 피부의 보호 기능이 자기가 어떻게 낫는지를 잊어버렸을 때 오히려 과잉해서 피부를
보호하려다가 나타나는 증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함포진이라든지 아토피 피부염, 건선 모두 다 증상들의 대증 치료를 보통 받고 계시는데요. 대증 치료를 하시면 아무래도 증상이 완화되는 것은 있지만 실제로 깊이 있게 치료를 받으셔야만 나을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면역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스트레스, 우리가 막연히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스트레스에도 결국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 나쁜 스트레스가 있다. 즉 유 스트레스가 있고 디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막연히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이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에도 좋은 면역력과 나쁜 면역력이 있다. 일단 요 개념을 좀 강조를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 좋은 면역력,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조혜린 원장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듯이 한의학에서는 좋은 면역력을 정기, 바른 기운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나쁜 기운, 사기가 들어왔었을 때 정기가 딱 단단하게 지키고 있으면은 그걸 잘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 좋은 면역력을 표현을 했었었는데 사실 제가 나쁜 면역력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강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면역의 저하 상태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특히 이제 소아 청소년들한테서 많이 관찰될 수 있는 호흡기계 허약아나 소화기계 허약아가 바로 이런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진 애기들, 특히 항생제나 해열제들을 너무 많이 적절하지 못하게 복용을 함으로써 이렇게 많이 면역력이 떨어진 애기들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어쨌든 첫 번째는 만성적인 면역 저하 상태, 특히 호흡기 계통이나 소화기 계통의 면역 저하 상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화면으로도 나와 있지만 과잉 면역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면역 반응이 오버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특히 이 두 번째 상황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몸이 시원치 않은 것 같아라고 그래가지고 뭐 홍삼이라든지 각종 건기식 같은 거를 많이 먹게 되면은 오히려 그런 임상적 문제를 많이 꼬이게 만드는, 특히 두 번째 과잉 면역 상태는 대표적으로 알레르기 질환을 들 수가 있거든요. 현대인 분들의 거의 한 30에서 40% 정도가 역학조사상으로는 비염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천식, 두드러기 이런 알러지 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건기식 같은 것도 좀 주의 깊게 드셔야 된다. 이게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었고 세 번째가 자가 면역 상태라고 하는 나쁜 면역 상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면역 기능이 인식에 있어서 대혼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전쟁으로 표현하면은 적군과 아군을 구별을 못하는, 피하 구분이 안 돼가지고 나쁜 면역 상태,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요 나쁜 면역 상태도 있으니까 내 몸이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넘치는지를 잘 한방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 한의원 선생님한테 잘 판별을 먼저 받아가지고 면역과 관련된 교정이나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약 처방은 장 건강을 위해서 이 본초나 처방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뭐 안덕근 원장님께서도 좋은 이제 숙취에 좋은 어떤 한약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향사 양위탕이라든지 곽향 정기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향사 육군자탕이라든지 이진탕이라든지 그 각각의 환자의 상황에 걸맞는 처방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처방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과연 어떤 처방이 요 상황에 적합한 처방인가? 요거는 전문가가 결국 결정을 하고 판단할 문제니까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내가 장 건강, 내가 이제 체질은 어떤 상태인지, 병증의 심각도는 어떤 상태인지, 면역이 허약한 상태인지, 면역이 과민된 상태인지, 그리고 그 수준은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판별을 받고 난 다음에 처방을 가감을 해서 받으시는 게 굉장히 건강관리 측면에서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아 청소년 환자들을 주로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아까도 여러 원장님들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듯이 아까 제가 세 가지 나쁜 면역 상태의 첫 번째 상태에 있는 아기들, 즉 면역이 굉장히 떨어진 면역 저하 상태에 있는 아기들을 임상적으로 굉장히 흔하게 보게 됩니다.
거의 뭐 30일이면 20일 이상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감기를 계속 달고 사는 그런 애기들, 그리고 감기 한 번 걸리면은 50% 이상의 빈도로 합병증화되는 애기들, 이런 애기들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 밥을 막 이렇게 1시간, 2시간 쫓아다녀줘야지 겨우 한두 수저 먹어줄까 말까 하는 애기들, 그리고 조금만 더 먹으려고 하면은 헛구역질하고 토하고, 그리고 변비 설사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되는 듯한 그런 임상적인 양상을 가지고 있는 애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선천적으로 사실은 좀 부족한 면역 상태가 좀 이렇게 수준이 좀 떨어지는 애기들도 있지만, 후천적인 문제, 특히나 항생제나 해열제의 남용 때문에 면역 훈련이 덜 된 결과로 이렇게 면역 저하, 만성적인 면역 저하 상태에 빠져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정말로 감염 치레를 더 오히려 많이 하는,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더 많이 하게 된 이런 애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2008년도 1월 달에는 이런 애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만 이런 애기들이 많은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애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미국 FDA라고 있습니다. 미국 FDA는 지금 이제 나오고 있지만 만 2세 영유아에 대해서는 OTC, 일반 의약품은 사실은 전문 의약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안전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이렇게 슈퍼에서도 팔 수 있는 게 OTC, 일반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만 2세 영유아들에 대해서는 일반 의약품으로서의 기침 감기약조차도 투약을 삼가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 FDA의 경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은 더 많이 이렇게 발표가 조금씩 되고 있고 대서특필은 안 돼가지고 인식을 세게는 못하고들 계신데, 이 슈퍼박테리아가 그 2008년도, 9년도 때 굉장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전 네. 세계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항생제나 해열제를 너무 이렇게 어린 나이에 면역 훈련이 충분히 되기 전인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많이 과다 투약을 하는 거는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에 의해서 더 심한 어떤 합병증, 생명의 위협까지도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합병증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얼마 전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살충제 계란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가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항생제가 굉장히 많이 배합된 공장식 밀집 사육 상태로 우리가 육류들을 많이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 애기는 병원 가서 항생제 처방 잘 안 받아요 하더라도 항생제 사료를 먹고 자란 뭐 닭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은 돼지고기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면역력이 나도 모르게 약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